자, 화주경락을 하실 때는요, 얼굴 반쪽씩 나누어서 합니다. 살짝 이렇게 옆으로 놓고, 자, 마른 수건을, 자, 1차적으로 젖은 수건이 얼굴에 닿으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마른 수건을 절반만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코를 중심으로 해서 살짝 덮으시고, 목 있는 데까지 다 불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때 밑에 하는 수건은 좀 이렇게 넉넉한 수건으로 하시면 좋고요. 이때 이제 화주를 할 때 이 목 있는 부분까지 다 같이 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따뜻한 물에다 수건을 얼굴은 조금 많이 짜요. 요 정도로 짜셔서 한 장, 이렇게 3장을 준비하시고요. 2장을 이렇게 4장으로 접습니다. 이렇게 4장으로 접어서 코가 있는 선을 맞춰서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덮는데, 수건에 구김이 가면 안 돼요. 구김이 가면 불이 들어가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구김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만지셔서 목선까지 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조명이 어두워야 됩니다. 좀 이렇게 너무 밝으면 불이 좀 안 보이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흘러서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불은 조금 어둡게 하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붓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하시고, 불을 붙일 때 불을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료수병에다 주정을 준비하시고, 뚜껑을 열면은 어깨선부터 그냥 흘러내리는 것만, 여기를 살짝 여기를 쥐어주면 주정이 잘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있는 부분까지 충분히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주고, 얼굴선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코 있는 선까지만 이렇게. 자, 점화를 하실 때 밑에서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정도 불이면 아주 적당하고요. 자, 이제 호흡 곤란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 좀 이렇게 만져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불이 붙게 되는데, 이건 보통 이제 한 3분 정도 불이 타고요. 한 3분 후에는 젖은 수건을 다시 위에다 덮어서 이제 끄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주경락은 일반 경락하고 틀리기 때문에 여드름 관리에는 정말 탁월한 것 같고요. 일단 얼굴에 그 화기로 인해서 여드름이 붉어졌다든지 곱는 때는 사실 뜨거운 열탕이라든지 사우나에 들어가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원래 따뜻한 걸 좀 피하라고 하거든요. 기름진 음식, 뜨거운 음식, 열나는 음식 이런 걸 먹으면 사실 더 심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화주라는 이 원리는 불에 대한 에너지가, 화기의 에너지가 안에 있는 열을 내려주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화농성, 붉은 화농성 이런 데는 정말 탁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뼈가 있는 곳 안으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외에도 얼굴의 부종, 그 다음에 노폐물 흘러가는 데도 아주 탁월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 재생, 굉장히 부드럽고 탄력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이 되시는데, 특히 이 목선을 할 때는 이제 뭐 갑상선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코 옆에 있는 비염, 그 다음에 눈에 대한 어떤 질환 같은 것도, 염증성 문제는 정말 이 화주가 탁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불이 약해지면 수건을 2장으로 다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살며시 덮어요. 잘못 확 덮게 되면 이 불이 밑으로 탁 날아 넘어가서 눈썹을 태운다든지 손님이 상당히 놀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덮어도 되고, 아니면 저쪽 편에서 이렇게 소롯이 덮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덮고 한 3분 정도 두면 되는데, 이렇게 만져봐서 열기가 좀 가라앉으면 다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만 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3번 정도, 양쪽에 한쪽에 3번씩 3번 정도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손님이 전신을 받아서 앞뒤를 다 전신을 불을 하고 화주를 할 경우에는 얼굴에 한 2번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래도 이제 하나 요령은 얼굴이 워낙 비대칭인데 한쪽이 너무 많이 굳어 있고 한쪽이 좀 왜소하다 그러면 많이 굳어 있고 많이 얼굴이 그 살이 있는 쪽은 3번 하고 그 다음에 좀 왜소하고 좀 많이 뭉쳐 있지 않는 곳은 2번으로 해서 이렇게 또 맞추는 그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이렇게 만져보시면 첫 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뜨겁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건이 차갑기 때문에 주정을 좀 많이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첫 번보다 주정 양이 좀 적게, 세 번째는 좀 더 적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볼이 뜨겁기도 하고 수건이 빨리 타기도 하거든요. 자, 붓는 요령 첫 번하고 똑같습니다. 이 주정을 부을 때도 너무 늦게 부으면 수건으로 다 흡수를 해서 불꽃이 많이 안 생기고요. 또 너무너무 빨리 하게 되면 그 주정 뿌리는 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 붙은 게 전부 일정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양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주정 이게 뿌리는 방법도 여러 번 하셔서 좀 숙련이 되셔야 됩니다. 처음에 하면은 간 데는 가고 안 간 데는 안 가고 그렇거든요. 자, 불 높이 요 정도 아주 적당합니다. 자, 지금 우리 모델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어떠세요, 느낌? 네? 따뜻해요. 편안하시죠? 네. 그래서 항상 화주를 할 때는 손님 머리맡에서 멀리 떠나지 마시고 여기 내가 항상 사람이 있다는 걸 좀 확인해 시켜 드리고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그러면 손님이 첫 번 오신 손님이라면 좀 불안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안심도 시켜 드리고 이제 바로 한 번만 불 붙이면 정말로 느낌이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손님들이 안심하고 참 좋아들 하세요. 그리고 이제 혹시 얼굴이나 어디가 뜨겁다 그러면 불을 끄고 손을 살짝 넣어주면 돼요. 근데 이제 특히 얼굴 같은 경우는 몸하고는 달라요. 몸은 마른 수건 1장 깔고 젖은 수건 3장 위에다가 불을 붙여서 총 4장이었었어요. 근데 얼굴은 먼저 마른 수건을 하나 깔고 수건을 4겹으로 접었으니까 몸보다는 이제 한 겹이 더 있죠. 그래도 몸보다 얼굴이 더 빨리 뜨거운 거는 얼굴은 이렇게 살이 깊지 않고 바로 밑에 뼈들이 있기 때문에 반사열이 빠르기 때문에 얼굴이 더 뜨겁습니다. 혹시 뜨거우신가요? 약간 따뜻한가요? 네, 이 정도면 이렇게 살짝 덮고 이렇게 한번 살짝 들었다 놓으면 돼요. 손님이 뜨겁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들었다가 자, 얼굴이 뜨거우면 간혹 가다가 좀 이렇게 좀 늦어서 좀 많이 뜨거울 때는 이제 얼굴보다는 이 귓볼, 귓바퀴 있는 쪽이 좀 빨갛게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셔서 좀 이렇게 대처를 해주시고 끈 다음에 다시 귀를 좀 이렇게 만져서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수건으로 딱 싸서 수건 안에 귀가 들어가면 뜨겁지를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머리를 수건으로 싸는 것보다는 고무줄로 딱 매서 머리만 흐트러지지 않고 그냥 하면 이 머리 두피 쪽으로도 왜냐면 수건이 두꺼우면 두꺼운 만큼 에너지 전달은 조금 적거든요. 화기에 들어가는 양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수건으로 싸는 것보다는 고무줄로 매고 머리 전체까지 지금 보면 불이 목선에서부터 얼굴 전체 머리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편두통이 있는 분들 얼굴만 극한된 게 아니고 편두통이 있는 분들 비염 목의 갑상선, 중이염 등등 염증 부분은 다 많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얼굴 선상은 사실 얼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두근까지도 다 얼굴의 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축두근 쪽이 많이 쌓이면 어떤 편두통이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옆으로 퍼지는 펑퍼짐하게 퍼지는
큰 보름달 얼굴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귀 있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쌓이면 청각적인 문제, 그 다음에 눈의 피로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내적인 요인들이 함께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 화주가 아주 탁월하고요. 관리를 할 때도 한 곳도 빼놓으면 안 돼요. 사실 얼굴 관리지만 두피 관리가 같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 두피, 그 다음에 얼굴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갔을 때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만져보고요. 두 번째보다는 조금 더 약하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좀 살짝 약하게 하시면 되고요. 혹시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너무 각질이 얇아서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한 2번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조금 더 뜨겁기 전에 끌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아니면 2번 정도 하셔서 그 2번, 3번 관리가 넘어가면 일반 관리하고 똑같이 피부가 빨리 재생이 되고 탄탄해져요. 그러니까 피부 예민한 피부, 건성 피부, 그다음에 뭐 혼합성 피부 관계없이 같은 관리가 들어가도 효과는 똑같이 납니다. 그 화주가 그 모든 걸 다 해결해요. 건성진 거는 재생을 도와서 촉촉하게 만들고요. 네, 각질이 많고 이렇게 화농성인 또 여드름 관리도 열을 내려주고 재생을 시켜주니까 더 부드러워지고요. 그 다음에 요즘 보면 이제 그 많은 필링들 하셔서 각질 제거를 많이 하시면 근본적으로 그 피부가 탈락됐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주 붉어지시는 분들, 햇볕에 나갔을 때 햇볕 알러지가 잘 난다든지 추위에 갔을 때 얼굴이 붉거나 푸른기가 많이 돈다든지 이런 분들은 피부가 약해진 거거든요. 그런 그 피부에도 화주경락이 아주 탁월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한 요 정도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요. 들어서 열기를 좀 식히고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이쪽에는 한 2분 정도, 3분 정도 놓으시는데 얼굴이 많이 부었다든지 군살이 많은 분은 이렇게 덮어놓고 시간을 좀 오래 둡니다. 지금 불이 없는 상태에는 따뜻한 온열 효과예요. 자, 불이 있을 때는 화기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방법은 비슷한 것 같으나 원리는 다르게 나타나요. 화기의 에너지가 있을 때는 안에까지 화기라는 에너지가 들어가서 문제를 분해시키고 순환을 돌게 만들고요.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 그냥 뜨거운 수건 얹은 거하고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뭔가 많이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따뜻한 걸 많이 두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얼굴이 너무 빈약해서 또 처진 볼, 얼굴 볼살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굳이 오래 두지 않고 오히려 불의 기운이 더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불이 딱 꺼지면 그냥 이렇게 바로 들어도 돼요. 이렇게. 자, 들고 반대 방향 똑같이. 자, 지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지면 현저하게 불이 간 쪽하고 안 간 쪽하고 다르게 불이 간 쪽이 탄력이 딱 생겼어요. 리프팅에 좋고요. 특히 처진 볼에 많이 좋습니다. 자, 반대 방향 똑같이 놓고요. 자, 반대 방향 할 때는 자, 쓴 수건 이렇게 젖었습니다. 젖은 반대편은 이렇게 말랐거든요. 그래서 반대편 쪽으로 똑같이 이렇게 덮습니다. 덮고요. 자, 얼굴 수건은 쓴 수건을 그냥 쓰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뒤집어서 얼굴 쪽으로 들어갔던 부분이 밖으로 나오게끔. 왜냐하면 쓴 부분은 아무래도 수분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건이 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서 이게 얼굴형하고 어깨선하고 맞추어서 구김이 없도록 최대한 피부에 밀착되도록 이렇게 붙이고요. 어깨선부터 주정을 이렇게 붓습니다. 이때 병을 누르지 않아도 그냥 흘러내린 이 주정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이렇게.
얼굴선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반드시 닫아서 먼 곳으로 치워 놓으시고, 자, 이렇게 불을 붙입니다. 이제 호흡하기 힘드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깨, 목, 머리까지 전체적으로 불이 갔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이제 처음 할 때보다 수건에 또 열감도 좀 있고, 또 한쪽에다가 이제 화주를 하면 그 한쪽만 그 에너지가 간 게 아니고, 에너지라는 거는 바로 혈관을 타고 순환계를 타고 전신을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맞은편 얼굴에도 효과는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보다 두 번째 할 때는 좀 주정량도 좀 적게 해야 되고, 왜냐하면 더 빨리 뜨겁고 느낌이 처음보다는 그 따뜻한 그 감을 빨리 느껴요. 그러니까 주정량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뜨거워서 금방 이제 불을 꺼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 뜨겁습니까? 조금. 자, 이번엔 앞에서 한번 덮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해서 이렇게 살짝 덮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이 뜨겁다 그래도 금방 화상을 입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천천히 충분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좀 넣어보면, 얼굴 선을 이렇게 넣어보면 지금 아직 미지근하거든요. 느낌이 이렇게 많이 뜨겁지 않은데, 한쪽에다 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느낌만 뜨겁다고 하시지, 이 정도면 이렇게 참으실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 하시는 분이 감으로, 이 정도면은 손님이 뜨거우시겠구나, 이게 감으로 오죠. 그래서 항상 손님을 잘 체크하셔서 반응을 보시고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느낌 어떠세요? 따뜻해. 따뜻한 거 말고. 무섭거나 그렇진 않으시죠? 안 무서워요. 졸리지 않으신가요? 좀 졸려요. 바로 이제 졸린다는 거는 모든 신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육이라든가 안정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게 화주를 하게 되면 굉장히 편안해하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잘 그 손님한테 인식만 시켜주면 손이 불안해하지 않죠. 두 번째, 지그재그로 이렇게 부어서 자, 골고루 머리 밑까지, 어깨선까지 불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정을 불 때 밑에서부터 부었기 때문에 사실 불이 위로 올라와서 그렇지, 이 밑에 쪽에 더 불이 많이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볼은 그 목이나 이 머리 있는 근육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뜨거운 걸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 쪽은 가장 나중 붓게 되고, 밑에서 흐르기 때문에 사실 얼굴은 주정이 작은데도 이제 불이 밀도에 의해서 전부 이렇게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위로 이렇게 다 몰리죠. 시간은 보통 이제 2분에서 3분인데, 이렇게 보아서 불이 좀 이제 소진되면 끄시면 되고요. 손님이 뜨겁다 그러면 그냥 바로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수건이 좀 수분이 적어서 좀 탈 것 같은데, 그때는 이렇게 덮으셔도 돼요. 이 정도면 충분히. 뜨겁습니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수건이 좀 탄다 싶으면 여기다가 물을 좀
그 따뜻한 물을 좀 보충을 하면 됩니다. 요만큼만 보충을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할 때는 더 아주 가볍게. 걷을 때도 여기 주정이 같기 때문에 술 냄새가 좀 나거든요. 가능하면 그 코 있는 쪽으로 가지 않게끔 뒤로 이렇게 접어서, 자, 해면으로 혹시 주정이 이제 피부에 거의 스미진 않는데 살짝 스밀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얼굴에 있는 이제 오일기하고 그 주정기하고 이렇게 깨끗이 해면으로 닦아줍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얼굴이 붉어지기는 했는데 그 여드름 자국은 조금은 그 사나운기가 좀 가라앉았어요. 여기서 이제 팩을 하게 되면 더 많이 가라앉거든요. 여기서 2차적인 그 테크닉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자, 전자하고 좀 비슷한데요. 화주를 했기 때문에 얼굴의 결절이라든지 순환 쪽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번에는 본 테크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의 결절을 많이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테크닉은 같지만 한번 다시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너 처리를 전체적으로. 자, 얼굴에 스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손을 이용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토너 처리를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오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크림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자, 이 크림은 오일리지 하지 않고 소프트하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에 좋습니다. 이제 보통 오일을 쓰게 되면 여드름에 쓰는 오일은 대부분 이제 티트리라든지 그런 이제 살균력이 강한 그런 오일을 쓰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 오일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크림을 이용해서 자, 잘 스미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이건 이제 가볍게만 전체적으로 목도 한 번씩만 그냥 이렇게 해서 해주고, 형태는 처음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 이제 그 강약의 차이가 다르죠. 자, 조금 이번엔 깊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만져보면 훨씬 더 부드럽게 풀렸어요. 이렇게. 여기는 좀 붉은 기운은 금방 없어집니다. 따뜻한 기운에 의해서 이게 피부가 붉어진 거기 때문에 팩을 하면 바로 가라앉습니다. 이제 화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자, 화주 위에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아요. 첫 단계보다는 이제 좀 깊게 이렇게. 첫 단계에서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화주 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안에 있는 결절들을 만져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오늘 첨관리신데 테크닉 아프세요? 아프지 않죠. 이렇게 첫 번째 한 단계는 이렇게 한 번씩만 가볍게
전체 이렇게 위쪽으로 전체적으로 밀어서 얼굴의 근육형을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번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밀어요. 자,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자, 이 테크닉은 볼살이 많은 분들한테는 볼살이 얇아지고요. 볼살이 없는 분들한테는 볼살이 생겨서 볼이 생겨요. 이게 처진 볼 살리기, 그다음에 볼살 없애기. 동양의학은 재미있는 게 같은 방법을 써도 모사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한 부분은 살려주고 실한 부분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보사의 원리에 의해서 그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에 이제 뭐가 이렇게 들풀린 결절이 있는지 아니면 그 주름이 남아 있는지를 이렇게 깊게 만져서 이렇게 자, 한쪽 손으로 이완시켜주고 안에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위로 이렇게 올려주죠. 자, 이렇게 하면 훨씬 이쪽보다 이게 탄력 있고 많이 모양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 여드름에 대한 그 여드름도 하나의 이제 순환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뭔가 많이 정체해 있고 밖으로 분출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순환을 계통을 따라서 못 나갔다든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물질이 피지 과다라든지 해서 이렇게 쌓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시켜주면 훨씬 많이 좋아집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자, 얼굴선도 잡아다니고 당겨주고 잡아다니고 당겨주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는 가볍게 해서 다시 만져주면은 훨씬 이렇게 얼굴이 작아졌고 더 많이 그 변형된 근육이 원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번에 할 건 뭔가 하면은요. 근막 이완인데요. 근막 이완은 이렇게 코가 이렇게 펑퍼짐해졌다든지 팔자주름 이쪽에 쌓인 부분을 이완시켜서 해주는 방법이거든요. 자, 크림을 부드럽게 양쪽에 이렇게 놓으시고 비닐 장갑이에요. 비닐 장갑인데 가능하면 아주 얇은 걸 쓰시면 좋아요. 자, 이거 한 장을 자, 손에다가 이렇게 끼시고 입 안에서 넣고 그 주름진 부분을 이렇게 아주 살짝만 가볍게 터치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꽉 누르면 안 되고 이렇게 아주 살짝만 터치를 해주는데 그때 이제 이 손님이 설명을 듣고 불안해하면은 안 되니까 잘 해서 이 손님이 최대한 편안한 상태로 해야지만 이완이 되고 이 손님이 긴장했을 땐 근육이 긴장돼서 잘 안 풀려요. 자, 입안에서 제가 이렇게 잡을 텐데 이 코 옆에 있는 이 선을 날씬하게 만들고요. 팔자주름, 그다음에 광대근 요거를 풀어줄 거거든요. 한번 해보실래요? 자, 시술자가 이렇게 살짝 앉아서 이렇게 살짝 걸터 앉아서 손을 입 안, 그러니까는 잇몸 위로 넣어야 됩니다. 넣고 입 다물어 보세요. 그래서 살짝 그 문제의 근육 위에 얹어놓고 아주 살짝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놓고 이렇게 터치를 가볍게 해야 돼요. 꽉 누르면
받는 분도 기분이 나쁘지만 근육이 이완이 되지 않고요. 그냥 아주 살짝만. 그래서 이렇게 느끼면 뭔가 맥이 뛰는 것처럼 근육이 움직입니다. 자, 변형된 근육은 이제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렇게 눌렀을 때 저항을 하게 돼 있어요. 저항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근육이 풀리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만지고 있으면 코 옆에 두툼하게 쌓인 근육이 없어져요. 그래서 한 3회 정도면 아주 날씬한 코가 되고요. 뭐 사고로 인해서 코가 틀어졌든지 아니면 근육의 변형에 의해서 그 근육이 틀어졌든지 상관없이 코가 반듯하게 제 형태로 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관리죠. 그래서 살짝 손을 이렇게 움직여서 좀 옮겨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팔자주름이죠. 입에 팔자주름에도 이렇게 살짝 놓으면 안으로 깊게 진 그 주름이 근육이 일단 형태가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근육이 원상태로 가면서 그 팔자주름이 없어집니다. 요즘 보통 이제 귀족 수술이라 해서 또 수술들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이물질을 넣게 되면 예쁘지를 않아요. 거기가 처지기도 하고요. 또 이제 다른 부분보다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는 뭐 거의 완벽하게 10회 이상이면 없어집니다. 이제 한 번만 해도 많이 없어지고요. 보통 2, 3회 정도면 눈에 띄일 만큼 없어지고요. 사람에 따라서 이제 뭐 연령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기도 하지만 젊은 고객층일수록 한 번에서 두 번이면 거의 없어지고요. 어르신들도 보통 10회면 거의 다 없어집니다. 자, 다음 단계는 광대 있는 광대근을 이렇게 살짝 잡아주면 광대가 아주 부드럽게 들어가요.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잡아다니면 좀 이렇게 미끄러지듯 하면서 근육이 이완이 더 빨리 일어납니다. 다음엔 이제 볼인데요. 볼을 이렇게 만져보면 대부분이 이제 탄력도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뭔가 안에 이렇게 귤을 만지면 귤 껍질을 이렇게 만지면 뭔가 이렇게 톡톡톡 터지는 느낌 있죠. 그것처럼 부종이 만져져요. 이제 볼살에 그 부종이 생기면 볼살이 처지기도 하고요. 얼굴이 붓기도 하고. 이제 안에 있는 근육, 겉에 있는 근육을 같이 마사지를 해주니까 얼굴의 탄력도라든지 부종이 빨리 빠져나가고 얼굴이 리프팅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볼은 이렇게 좀 살살 만져줘서 이제 부종을 빼주는 그런 관리를 하죠. 자, 이렇게 만져보고 좀 개선이 덜 된 쪽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쪽을 해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만졌을 때 만져보면 한쪽하고 안 한쪽하고 많이 차이가 있고요. 확실히 광대도 안으로 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주름들이 잘 펴져 있어요. 그걸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선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는 모델 하시는 선생님은 아직 이제 젊으셨기 때문에 여기 많이 쌓이지 않았는데 대부분 이쪽에 두툼하게 쌓인 거 바로 없어집니다. 자, 이쪽 담으시고요. 이렇게 이제 근육을 만지실 때에 좀 딱딱하게 결절이 많은 부분은 그곳에 한 곳에 좀
오랫동안 머물러 계시면 풀리고요. 그런 결절이 아니고 부종일 때는 손을 좀 움직여서 빨리 흘러가게 유도를 하시는 게 한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 옆에 근육은 이렇게 조금 오래 좀 잡고 계시고요. 살짝 터치를 하면 손이 이렇게 살짝은 좀 미끄러져요. 그럼 다시 원상태로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해주고. 자, 코 옆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는 좀 이렇게 머물러 계시면, 대부분 이제 코 옆에 그 팔자주름이 시작하는 부분, 그 코 잔등이라 그랬는데 그 옆에 부분이 많이 이제 딱딱하게 뭉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만져보면 제 손 밑에 느낌이 거기 맥이 뛰는 것처럼 뛰어요. 근데 이건 맥이 아니고 근육이 저항을 하는 겁니다. 딱딱하게 뭉친 위에 누르니까 이완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끔 강제적으로 이제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쪽 긴장도가 풀리면서 이쪽 근육이 그 원상태, 부드러운 형태로 풀리는 그런 원리예요.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가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팔자주름 쪽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만지는데 이쪽 역시 또 이렇게 맥이 뛰어요. 팔자주름도 이제 근본적으로 안에 그 근육이 변한 거잖아요. 깊게 주름이 갔으니까. 그래서 그 깊게 진 그 주름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만져주면 그 주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패인 그 부분의 근육이 원상태로 왔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홈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팔자주름이 없어져요. 수술한 것보다 훨씬 더, 한 번 관리로 그 귀족 수술한 것보다 훨씬 더 예쁘게 팔자주름을 없앨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단계, 광골주에 광대 근육이죠. 대부분의 젊은 분들 광대 근육을 제일 싫어합니다. 광대 근육, 사각근, 그 다음에 삐뚤어진 코, 비대칭 얼굴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그 정도면 뭐 완벽하게 성형보다 더 예쁘게 조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성형을 해야 되는 경우는 성형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 외에 한 80% 이상은 거의 성형하지 않으시고도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볼 근육은 그 부종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좀 살살살 이렇게 좀 미끄러지게 손을 움직여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막이완의 가장 큰 특징은 볼 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볼 안, 입 안의 근육도 같이 마사지가 되기 때문에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고요. 특히 탄력 정도, 그 다음에 부종을 빼는 데서는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져서 유도를 하는데 이때 너무 강한 테크닉이면 아프고요. 부종이기 때문에 조금만 만져도 사실은 아픕니다. 좀 부드럽게 이렇게 손님이 참을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해줍니다. 자, 크림을 좀 더 이렇게 보충을 해주시고요. 손을 이렇게 일직선이 되게 세 손가락을 해서 코 옆 주변에 이렇게 살며시 얹어 놓으시면 그 개선이 덜 됐던 부분들이 다시 풀리게 돼 있어요. 마무리 처리라고 하면 될까요? 이렇게 잡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손끝에서 또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만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자주름 쪽을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잡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맞잡으면 역시 이제 피부가 저항을 하면서 그 문제의 파인 부분이 없어지고 원상태로 가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렇게 살며시 잡고 있으면 크림에 의해서 이게 이제 피부가 좀 살살살살 미끄러져요. 그 사실 미끄러져야지만 개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3번 정도. 그리고 나온 광대근도 이렇게 맞잡고 있으면
얇아져요. 자, 이 근막이완 하실 때 한 요령은 아주 부드러운 터치를 하셔야 돼요. 너무 강한 자극은 근육이 이완하는 것을 장애하기 때문에 개선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한 부드럽게 만지면 만지는 만큼 예뻐져요. 이렇게 이제 여드름 피부도 어떤 여드름에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테크닉을 통해서 바로 개선이 되고 많이 맑아지고 이렇게 이제 그 손 테크닉을 하고 이제 그 괄사를 쓰시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반지 모양의 괄사를 쓰는데요. 이제 손으로 만졌지만 그래도 개선이 덜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옆으로 와서, 자, 이마에서부터 옆으로 이렇게. 자, 화주를 하게 되면 그 여드름도 이렇게 많이 아프지를 않아요. 그 통증은 화주를 하게 되면 바로 없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여기 주름도 이렇게 위로.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눈 밑에. 그 근육 결을 따라서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가볍게. 자, 밀고 당기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를 하는데 최종적인 위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자, 여드름이니까 많이 아프겠다 그렇게 느낌이 드시겠지만 한번 직접 여쭤볼까요? 지금 아프세요, 여드름? 안 아프지요? 자, 이렇게 이걸 옥반이라고 하는데요. 옥반지인데 줄여서 옥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옥반을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손으로 한 것보다 더 이렇게 많이 쫙 올라오죠. 자, 반대편도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형태는, 자, 그 팔자줄 있는 부분은 이렇게 밑으로 풀면 더 잘 풀려요. 이렇게 밑으로 풀고 다시 위로. 자, 얼굴의 근육은 전체적으로 자꾸 밑으로 처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처지는 전부 다 위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자, 목 뒤에도 같이 이렇게 풀어주고. 자, 턱 모양도 어디든지 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다시 전체적으로 만져서 이렇게. 자, 수건 묶는 거 보셨죠? 첫 번에 딱 넘겨주고, 자, 다음에는 얼굴에 있는 이러한 이제 크림이 전혀 남아있지 않도록 잘 닦아주셔야 됩니다. 헬멧 끼는 거 아시죠? 이렇게 껴서. 자, 일단 눈부터. 자, 코 주변.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는데, 근데 닦으실 때 이렇게 닦으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받는 분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밀착해서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 토너 처리해 주고요. 자, 이렇게 토너 처리까지 했고요. 다음에는 여드름 크림입니다. 도포를 해주면 되고요. 혹시 좀 따끔따끔한가요? 예. 자, 여기에는 이제 티트리 성분이 들어있고, 그 산소 성분, 이렇게 활성화되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입 주변이나 코 주변이 그리고 눈 밑이 조금 화끈화끈하면서도 좀 따끔따끔한데 한 5분 정도면 싹 가라앉습니다. 특히 이제 화주를 했을 때는 이제 얼굴이 좀 이제 따뜻한 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차가운 성분이 들어가게 수축을 좀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화주 경락 후에 아니면 여드름에는 이렇게 이제 그 해초 성분인 그 모델링 마스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운 물을 이용하시면 돼요. 따뜻한 물보다는 차가운 물을 이거 계실 때도 너무 묽으면 얼굴에 흘러내리고요. 너무 이제 또 되면 금방 굳으니까 그 얼굴에 도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된 듯한데 이제 리프팅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빨리 저어주는 게 또 하나 요령이고요. 이제 굳기 전에 얼굴에 바르는 게 또 하나 요령입니다. 뭐 이렇게. 공황증이라 그러나요? 저는 이제 공황증 그러면 비행기 탈 때만 무서워하는 것만 공황증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닫힌 공간, 폐쇄되는 공간을 싫어하고 불안해하는 건 이제 전부 다 공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있는 분들은 절대로 눈을 덮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눈은 덮지 마시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덮어주면 손님이 좀 더 안전하시겠죠? 이렇게 덮어놓으면 되고요. 보통 이제 그 해초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15분이 넘게 되면 이제 이 가상자리가 말라서 좀 이렇게 조이고 얼굴이 마른 쪽이 좀 따갑고 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장 적당해요. 그래서 그때 뛰면 굉장히 촉촉한 피부가 보이고 이제 아까 붉어졌던 부분도 많이 가라앉게 되죠. 자, 15분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죠.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면을 적셔서요. 이렇게 이제 입 가장자리라든지 목 주변이 이렇게 말랐어요. 이걸 그냥 떼면은 좀 따갑기도 하고 피부가 좀 붉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해면으로 적셔주면 좀 많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선서부터 이렇게 이제 떼면 전부 이제 굳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이제 두드려서 피부에 많이 흡수될 수 있도록 다음은 이제 앰플을 좀 하나 써보겠습니다. 이제 앰플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여드름에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노화, 예민, 건성 이제 여러 가지 앰플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여드름용 이렇게 때려주고 이렇게 살짝 해주면 이제 오픈이 되죠. 자, 혹시 유리가 묻으면 안 되게 손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만져보고, 먼저 이렇게 좀 확인을 해. 혹시 유리 가루가 떨어졌는지 모르니까 괜찮으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때려주면 피부에 자 이거는 아이크림 눈 밑에
이제 아이크림은 이제 건조한 부분을 이제 수분을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눈 밑에 발라도 좋고요. 이제 팔자주름 부분, 그다음에 이제 목주름 이쪽에다 같이 써주면 사실은 더 좋습니다. 아이크림이 좀 다른 크림에 비해서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좀 아껴버리는 경향은 있는데 이렇게 같이 눈 밑에. 여드름은 이제 보통 다 지루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바르실 필요 없고 눈 밑 발라주시면 되시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지루한 쪽은 좀 바르지 않고요. 가능하면 수분이 많은 쪽, 이제 그 다음에는 좀 여드름에 관한 그런 제품들을 이제 여드름이 가라앉기까지는 좀 발라줍니다. 가지고 다음은 이게 이제 그 밤 크림이라 그래가지고요. 비타민 크림인데 비타민 크림에다가 이제 비타민은 이제 재생을 돕잖아요. 비타민 크림에다가 자외선 치수가 여기 15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 크림을 별도로 바르지 않아도 되고요. 특히 여드름을 많이 가라앉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해주고 이것만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주 살짝만 발라도 메이크업 형태의 톤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메이크업을 안 하셔도 되죠. 이거는 이제 비타민 크림이기 때문에 피부가 상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살짝 두드려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직 검은 부분들은 좀 짜야 될 부분들인데 자연적으로 더 많이 가라앉는 다음에 다음번에 짜면은 아주 깨끗하고 덧나지 않고 그렇습니다. 거의 한 7, 80%는 이제 그냥 가라앉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상쾌하고요. 네, 피부가 굉장히 좋아진 느낌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불을 했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따뜻했고 그다음에 만진 다음에 굉장히 촉촉했어요. 촉촉하고 예. 너무 잠이 무섭거나 그렇진 않았죠? 안 무서워요. 자, 그동안 이제 수고하셨는데요. 이제 10회 관리를 한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그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